이번 영상은 오징어 볶음을 한번 연구를 해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오징어 볶음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외식에서 먹어본 거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밖에서는 진짜 안 사 먹어본 것 같고, 그나마 급식이나 군대에서 짬밥으로 좀 먹었던 것 같은데, 우선은 맛있는 오징어 볶음의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려준 맛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먼저 이 오징어 볶음의 매력이 무엇인지, 맛있는 오징어 볶음의 기준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추천을 받은 서울 연신내에 위치한 원조 두꺼비 집입니다. 여기는 불오징어로 유명한데 2인분 기준 22,000원.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나름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제가 12시에 오픈런을 했는데 오픈과 동시에 만석이 되었어요. 비조리 상태로 먼저 준비가 되는데 이건 좀 생소했습니다. 안쪽에는 양념과 오징어가 있었고요. 직원분이 볶아주시는데 양배추, 부추가 주로 보이고 오징어는 확실히 덩어리가 컸습니다. 제가 알던 오징어 볶음 비주얼이랑은 살짝은 거리감이 있어서 조금은 신선하면서도 살짝 걱정이 되었어요. 야채가 익으면서 나오는 물에 양념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오징어 볶음 비주얼이 됩니다. 일단 맛은 솔직히 불오징어라길래 맵찔이인 저는 살짝은 걱정했지만 하나도 맵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담백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운맛은 없습니다. 큰 오징어를 사용하셨는지 상당히 탱글탱글하고 껍질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오징어의 특유의 꼬릿한 향이 잘 살아있어서 자극적인 맛보다는 오징어의 풍미가 잘 살아있습니다. 오징어를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코리안 디저트를 준비해주시는데 이건 비주얼부터가 맛돌이입니다. 얘도 그닥 자극적인 맛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들기름이 들어간 건지 고소한 향이 가득하고 상당히 맛있어요. 전체적인 후기로는 자극적인 양념보다는 선도가 좋은 오징어를 사용해서 오징어 자체의 맛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성신여대역에 위치한 재순식당입니다. 여기는 제가 네이버에서 찾은 맛집입니다. 오징어 볶음과 제육볶음이 유명한 집인데 메뉴판을 보는 순간 제가 왜 여태 오징어 볶음을 먹지 않았는지 단번에 깨달았는데, 주로 오징어 볶음을 파는 곳은 제육볶음이 메뉴에 항상 있어서 찰나의 고민도 없이 제육볶음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오징어 볶음 2인분을 주문했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물기 하나 없는 자작한 형태의 볶음입니다. 여기도 오징어가 상당히 큼지막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맛집의 가장 큰 기준은 한 입 먹었을 때 여기는 다른 거 먹으러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거야말로 찐 맛집이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다음에 와서 다른 메뉴도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맛은 불맛이 매우 강렬합니다. 약간은 달달하면서도 매콤함이 살아있고, 무엇보다도 다진 마늘이 듬뿍 들어가서 씹는 맛도 있으면서 한국인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맛입니다. 이 맛집에 밥만 따라잡는다면 저의 오징어 볶음 연구는 성공적이라 생각이 들 만큼 올해 들어서 가장 만족스러운 맛집이었습니다. 먼저 맛집 두 곳을 방문했었는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오징어 볶음계 월드컵 결승을 다녀온 느낌? 오징어 볶음의 최강자들을 만나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또 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알려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월드컵 결승이 아닌 이제 보편적인 기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역시 우리 백 대표님의 레시피를 한번 먹어보면서 보편적인 기준을 한 번 더 알아가고, 그리고 이 월드컵 결승과의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백종원 대표님의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대파를 넣어 백종원 선생님의 시그니처를 할 수 있는 대파 기름을 우려냅니다. 그런 다음 오징어를 넣어서 수분이 없어지도록 볶아준 다음 역시 빠질 수 없는 설탕을 넣어서 한 번 더 졸여내듯이 익혀냅니다. 야, 신기하게 설탕이 들어가니까 향이 확 좋아지네. 백 대표님의 설탕 사랑은 확실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굵은 고춧가루, 고추장을 넣어서 양념이 한 번 잘 섞이게 해주면 벌써부터 꽤나 맛깔스럽습니다. 이제 여기에 양파, 양배추, 청양고추를 넣어서 야채가 익으면서 나오는 채즙을 이용해서 양념을 한 번 더 잘 섞어주면서 볶아주고, 마무리로 참기름을 둘러서 한 번 잘 섞어주신 다음에 참깨를 뿌려주시면 백종원 대표님의 오징어 볶음 레시피 완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제육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육 양념에 오징어 볶음을 넣은 느낌이고, 확실히 오징어 볶음의 매력은 이 쫄깃쫄깃한 오징어에 있다. 약간은 달콤함이 있으면서 뒤에 올라온 매콤함, 그리고 남아있는 마늘의 여운. 와, 한국인 최적화 양념입니다. 밥이랑 먹어야겠다. 수분을 안 넣어서 확실히 그 성신여대에서 먹었던 재순식당처럼 약간 자작한 형태의 볶음이 됐고요. 이게 진짜 밥도둑이지. 근데 이게 좀 더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 맛있지. 이거 충분히 맛있는데? 근데 한 번 더 먹을게. 충분히는 아니야. 재순식당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다? 완전 부족한데? 그치. 재순식당은 좀 넘사벽이긴 해. 그거 너무 맛있다 진짜. 불맛? 불맛이, 그치. 불맛이 없긴 하지. 기준점을 제가 방문했던 재순식당으로 딱 하면 일단 불맛이 없고요. 거기보다는 살짝은 달고, 그리고 거기에 약간 씹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약간 그게 뭘까 도대체? 약간 뭔가 씹히는 듯한 뭔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기억나지, 자기야? 왜 갈비 양념 할 때
단맛을 내기 위해. 아, 그치. 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막상 이거 먹으니까 이게 진짜 맛있는데도 그 제순식당이랑 이 격차가 얼마나 큰지 진짜 느껴진다. 한 번 더 갔다 올까? 한 번은 더 가야지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개인 그거 지금 욕심 아닙니까? 아, 사심도 살짝 섞였습니다. 거기 갔을 때 지금 못 먹은 게 제육볶음을 못 먹어가지고. 아, 근데 아니구나. 오징어볶음 먹어야 되는구나. 물론 이제 특정 업장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 근데 거기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레시피를 해보기 전에 거기를 한번 다녀와 보세요. 거기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그게 제가 지금 기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데, 아, 제순식당 어떻게 이거를. 막막하네요, 진짜. 일단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건 제가 진지하게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번 더 가긴 가야겠다. 안 되겠다. 네, 한 번 더 먹어봐야 될 것 같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순식당 진짜 꼭 가보세요. 미친듯이 맛있어요, 진짜. 네, 이날 바로 만든 오징어 볶음은 냉장고에 넣어주고 다시 오징어 볶음을 먹으러 제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징어 제육볶음, 통칭 오제를 시켰습니다. 연구를 위해서는 오징어 볶음을 시키는 게 맞지만 오징어와 제육의 만남? 이건 못 참습니다. 이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뭔가 거친 양념에 볶아진 느낌이 드는데 이것처럼 뭔가 잘게 다진 느낌의 무언가가 있는데 이게 약간은 달달하면서도 씹는 맛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요리 시작한 지 약 10년이 되었는데 보통 웬만하면 감이 오는데 이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다녀오니까 깨달았습니다. 여기의 레벨은 내가 단순히 먹어본다고 따라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 제가 이걸 따라가려다가는 연구는 연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 최대한 이 비슷한 레벨의 맛을 낼 수 있게 제가 연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오징어 볶음 연구를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에 현존하는 모든 영상을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레시피가 거의 다 똑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똑같아요, 그냥. 물론 이제 그런 계량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들어간 재료, 조리 순서 다 똑같아요, 그냥. 유튜브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실질적인 연구를 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테스트해볼 거는 바로 이 갈배를 넣어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레시피는 똑같이 대파 기름을 우려내 오징어를 익혀주다가 설탕 대신 갈배에 건더기만 넣고 불맛을 내기 위해 화유를 넣어서 마무리했습니다. 맛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비주얼적인 면에서 확실히 조금 더 거친 무언가 느낌이 들긴 하죠. 성공은 아니지만 조금은 실마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오징어 볶음 외에 오징어를 이용한 다른 요리들을 참고를 하면서 연구를 하던 도중 생각지도 못한 요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징어 통찜인데 오징어 내장을 통으로 쪄서 먹는 요리입니다. 저는 급속냉동한 오징어를 준비해서 약 15분가량 쪄준 다음 먹어봤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은 게 내장의 녹진함과 새우 내장의 고소함이 섞여있는 듯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풍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제순식당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왔지만 오징어 내장을 먹어본 순간부터는 이 내장을 잘 활용한다면 어쩌면 제순식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레시피가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혹시 오징어 내장으로 만든 요리가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이카 시오카라라는 일본식 내장 젓갈 외에는 통으로 먹는 방식 말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즐겨봤던 후니아제 채널에서 오징어 내장을 볶아서 만드는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오징어 내장이 볶음 요리에도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맛집들과 연구들을 토대로 정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레시피는 선도가 좋은 통오징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오징어 손질하는 법입니다. 눈 위쪽으로 손을 넣어 몸통 부분과 머리를 먼저 분리하는데 자칫 내장이 털릴 수 있기에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분리 후 조심히 당겨주시면 내장이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몸통을 갈라서 안쪽에 남아있는 것들도 꺼내면 이번 레시피의 핵심인 내장이 준비됩니다. 몸통에 붙어있는 얇은 뼈도 제거하고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자른 다음 눈 뒤쪽으로 칼집을 넣어 눈이 털리지 않게 조심히 이건 오징어입인데 요것도 떼줍니다. 다리도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번 레시피는 꼭 2마리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내장이 핵심이다 보니 2마리는 사용하셔야 충분한 내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산물 내장이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 통으로 먹기보다는 양념장에 넣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장들과 굵은 고춧가루 2스푼, 물엿 약 2스푼, 고추장 1스푼, 마늘 8알, 혹시 모를 비린내를 잡아줄 약간의 소주를 넣어서 한번 다같이 갈아주시면 벌써부터 녹진함이 느껴지는 양념장이 준비가 됩니다. 이제 대파를 가져와 조금은 잘게 잘라주는데 제순식당에서 느꼈던 약간은 달달하면서도 식감
식감이 있는 비슷한 게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는데 조금은 잘게 자른 대파를 팬에 기름을 두르고 대파를 천천히 익혀내는데 카라멜라이즈드 어니언처럼 중불에서 약 10분 정도 천천히 색을 내주며 식감은 있으면서도 약간은 달달하고 대파향이 폭발하는 카라멜라이즈 대파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징어를 넣어서 볶아주는데 저는 양배추도 지금 같이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양배추가 부드러워지는 데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기에 충분히 익혀주기 위해 일찌감치 넣었습니다. 양배추와 오징어가 어느 정도 익어가면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넣고 양파 반 개와 청양고추 한 개를 넣어 한번 잘 볶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주가 들어가기에 알코올을 충분히 날려야 되고 다른 하나는 내장도 들어갔기에 최소 중불에서 5분을 볶아줘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불맛을 책임질 화유를 넣어줍니다. 약간은 인위적인 불향이긴 하지만 간편함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들기름도 살짝 굴려서 한번 잘 섞어주시면 되는데 약간은 자작하면서도 꽤나 녹진한 비주얼의 오징어 볶음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의 오징어 볶음은 진짜 최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특색 있는 레시피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보다 오징어 볶음에 진심인 사람이 제 와이프입니다. 오, 비주얼은 괜찮네. 냄새 괜찮네. 근데 조금 단맛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달면 또 이제 끝난다. 설탕 반 스푼. 근데 여러 가지로 불향이나 소스나 맛있어. 소스가 되게 맛이 특이하지 않아 좀? 응, 뭐가 달라? 오징어 내장을 넣은 거야. 되게 녹진하지 소스가. 어. 근데 미리 말하면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먹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그렇다. 그러네. 이거야. 이거네. 역시 오징어 볶음 진심입니다. 이걸 캐치하네. 확실히 좀 달달하니까 이 양념 자체의 풍미가 좀 더 확 느껴지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압수. 압수 당합니다. 원래 맛있으면 압수 당합니다. 네. 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오징어 볶음이 왜 맛있는지 우연히 방문했던 가게가 상상치도 못한 어마어마한 맛집이었네요. 오징어 내장을 우연히 맛보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제순식당에 반에도 못 미치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연구해낸 레시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의 오징어 볶음으로 강렬한 특성이 있는 레시피이고 제순식당과 비교를 하여도 다른 느낌으로 정말로 맛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딱 1년 전쯤에 이제 하감 치료를 했더라고요. 딱 대머리 싹 된 시점일 텐데 이게 벌써 1년이나 지나서 다시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활동한 거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맛있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평양냉면입니다.